네, 정호영 후보자의 문제점 사실 여야를 떠나서 모두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호영 후보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주장한 의대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보면 이런 말입니다. 부정 입시를 도입하라.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실 텐데요. 부모 찬스인지 정직한 실력인지 입력만 하면 시원하게 밝혀줘요 라는 내용으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이영기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영기입니다. 제목을 아주 잘 지으셨어요. 부정입시. 마음에 드셨나요? 네, 뭐 아주 쏙 와닿고 연결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안부터 여쭤볼게요. 정호영 후보자가 어제도 재차 한 점 부끄럼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심지어 국민의 눈높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썼던 글 중에 이번 전수조사 주장 칼럼처럼 좌우를 떠나 고른 동의와 지지를 받은 게 처음인데요. 네. 따라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정 후보자의 주장에는 달리 바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호영 후보자는 한 점 부끄럼 없다고 했는데 국민의 눈높이, 국민들은 부끄럽다. 이렇게 일관하셨습니다. 다시. 자, 오늘 아침에도 뭐 여러 라디오에서 인터뷰도 하셨지만 지금 최근에 병역 관련해서도 의혹이 나오는데 2015년 검사 결과는 안 보여주고 최근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 의대 교수시니까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우선 아들의 병역 의혹은 정 후보자에게 그리 큰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제 관점에서는 과거 신체 검사나 이번 검사나 해당 과의 전문의가 제대로 원칙을 지켰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자, 뭐 병역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지금 입시 문제 크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인수위 쪽도 그렇고요. 불법, 위법은 아니다라는 게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불법이 아니라도 문제다라고 또 일갈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화두는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네. 바로 그 공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죠. 네. 공정을 달성한 여러 방법이 있지만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이해 충돌의 회피입니다. 즉 공공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하거나 네. 적절한 방식으로 이 사실을 알려서 다른 이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이죠. 네. 정 후보자는 이제 이런 면에서 이 원칙을 어기셨습니다. 뭐 필부라면 일반 그냥 아버지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공직에 나서는 분에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직에 나서는 분으로서는 옳지 않다. 자, 교수님도 의대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아드님도 사실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됐나요? 맞습니다. 네, 다만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한데요. 네. 저는 칼럼에서 큰애의 성별을 밝히지 않았는데 모두 아들이라고 생각했더라고요. 그런가요? 이것도 참 문제네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딸입니다. 근데 아무튼 따님이시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연구원 생활을 하고 또 네. 이후에 귀국한 저를 따라와서 지내다가 네. 2년에 걸쳐서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의전원을 지원했죠. 네. 모두 탈락했고요. 네. 아쉽지만 저도 큰애도 훨씬 더 훌륭하고 준비된 학생이 많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 통계 때도 많이 인용되고 뭐 의학 명문으로 알려진 존스 홉킨스에서 연구원을 했어요. 네, 그 정도 스펙인데 지금 사실 정호영 후보자 자녀와 단순 비교해봐도 떨어졌다는 게 잘 이해는 안 돼요. 인생 다 타이밍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좀 하나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뭐 교수님 칼럼에 나오는 얘기지만 교수님은 내가 의대 교수지만 아이들이 의대에 진학하는 걸 주변에 전혀 알리지 않으셨나요? 네, 알리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죠. 부담을 줄 게 뻔하니까요. 네. 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이제 칼럼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사실은 뭐 의대에 병원장까지 하셨는데 그 자녀가 그 병원장을 하고 계시는 경북대병원에 편입 지원을 했다면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제가 좀 해석해보면 모를 수가 없다 이 얘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대, 특히 이제 경북대처럼 지방 유수의 국립대학은 교수 사회가 순혈주의로 매우 공고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굳이 나서서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렇게 다 알게 되고요. 사실 이번에도 정 후보자 본인은 블라인드라서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네. 실제로는 지원자 이름과 정보가 면접관에게 사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알게 된다라는 효과는 결국은 알게 되면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네, 있을까요? 그렇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뭐 그 시기에 카톡에 본인 딸 사진을 냈다 이런 기사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것까지 있었군요. 네, 자, 뭐 의대 교수들의 자제들이 의대에 합격을 잘한다. 물론 뭐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뜻도 될 수 있겠지만 교수님 표현에 따르면 이상하리 많지 척척 합격을 잘한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글쎄요, 반드시 부정이나 비리가 있다는 어떤 주장을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아무래도 부모가 의대 교수이면 자녀들이 더 열심히 하려는 식으로 긍정적인 영향도 받았겠지요. 네. 다만 그 과정에 공정을 해치는 요소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자, 교수님도 사실은 의대 교수시고 또 자녀들이 의학 공부를 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지금 밝혀진 바는 없는데 만약에 내 자녀가 유리하도록 도와준다. 뭐 어떤 게 가능한가요? 좀 인지상정 부탁하거나 이런 건가요? 글쎄요,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부탁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다 병원장이시고 또 이제 동문들로 구성된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이 서로 알고 있는 어떤 지역 사회에서 네. 사실은 병원장의 그 따님과 아드님이 의대에 편입하려는 것을 이렇게 남일 보듯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자, 어쨌든 지금 뭐 이해 충돌은 너무 중요하다. 공직자로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이 불법 이 문제가 안 되더라도 좀 편법을 만들어서 피해 가려는 시도들도 많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이건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국과 이제 신뢰가 그러니까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저신뢰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남이 네. 판단하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의 불비함을 이러한 제도나 또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해결책 말씀 여쭤볼게요.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교수, 사실 뭐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다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녀들의 네네. 입시는 전수조사하자. 솔직히 좀 요컨대 특권층 자녀의 입시는 전수조사하자. 맞습니다. 이런 주장하셨습니다. 이게 네. 가능한가요? 글쎄요, 저는 뭐 실현 가능성 유무에 관계없이 이 시점에서는 옳은 주장을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그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치권에서도 이를 남일 보듯이 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주장을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이 더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날카로운 지적이시긴 합니다만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부정 입시라는 이 프로그램 소개를 네. 해드렸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것은 부정입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플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부정입시 전수조사를 1차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시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게 네. 이미 뭐 이런 입시 부정을 이제 찾는 분야와 유사한 예를 들어서 세금 보고의 이제 거짓 또 보험 사기 또 다양한 신용카드 거래의 불법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쪽에 아주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그렇죠. 중이거든요. 보험 사기 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못한다 이렇게 나자빠질 게 아니라 네. 이러한 신기술을 잘 활용하면은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걸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2차적으로 집중해서 문제가 될 법한 또는 개연성이 높은 그러한 사례를 집중해서 심의관이 조사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어떤 그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전수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조심하게 된다는 그렇겠죠. 것이죠. 네, 네. 네, 예방 효과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를 예를 들어보면 일단은 아버지가 해당 병원 병원장이라는 점 그리고 특정 고사실에서 뭐 만점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AI를 통해서 걸러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러한 조건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자료를 낼 거고요. 한국에는 이제 그러한 쪽에 자기 자료를 공유하려고 하는 많은 떨어진 합격자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불합격자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더욱더 정교해지도록 네. 작동하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자발적인 참여가 아주 뭐 제가 볼 때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녀분이 요즘 뉴스 보시면서 아버지는 왜 힘 좀 안 써주셨어요? 이런 말씀 안 하나요? 제가 저희 큰 딸에게 정말 고마워하는 게요. 네. 본인이 그런 이제 두 번의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 와중에 제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뭐 거기에 전혀 불만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에 들어가서 네. 뭐 최근 승진도 하고 자기 아이고.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애가 자랑스럽고 고맙더라고요. 예. 자, 뭐 교수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 교수님 같이 실행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왜 능력을 키워주지는 않고 이렇게 조건을 키워주는지 뭐 이거는 꼭 의대 교수뿐만 아니라 모든 특권층 부모에게 해당되는 말일 텐데 한 말씀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쉬운 방식을 통해서 학력을 대물림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지위,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그 다음 세대로 전수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이 사회에 천만하다는 증거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부정입시 부모 찬스인지 정직한 실력인지 입력만 하면 시원하게 밝혀주는 것 국민 모두 원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대 의대 임기 교수였습니다.